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시죠? 네,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기 105년 7월 11일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전에 사배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해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문 이루는 어느 누단의 입증서이요 유모주의 생사무민 헌재무모동법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할 여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통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배공과 만물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에 혹은 내생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 세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 공부를 하며 도는 심신을 원만하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배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의 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서원문 안암교당 교도전서원문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 도량에서 가정의 문을 이행하며 교육 훈련으로 인재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길 소원하 다음은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정성모와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7월 12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언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이번 한 주도 사님의 은혜에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하고 다시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공간을 있게 하신 스승님 장타원 김보현 대봉도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긴 세월 오롯한 정성심으로 이 회상의 공도 발전에 온 마음 온 몸 다하신 스승님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드립니다. 사은이시여, 무더위가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흘리는 땀방울 너머로 만물은 실답게 그 속을 연그러 가고 있나이다. 우리들 뜨거운 열기에 몸과 마음의 힘 잃지 않고 더욱 정진 적공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시기를 맞이하여 정기훈련으로 불보살의 대열에 오르게 하시옵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 계절에 모든 축원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심정진의 수양으로 심력을 쌓고 매사의 아르마리로 지혜의 빛을 밝히며 한 행동 한 행동이 선업으로 이어져 복덕을 다투는 알뜰한 수행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일이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하셨나이다. 이 시대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이 시련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나이다. 배운의 결과가 무엇인지 실감하였으며 한편으론 너와 내가 사람과 동식물이 모두 하나라 하심을 실감하고 있나이다. 지금의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고자 하겠습니다. 부디 이 고난의 시간이 원만히 흘러가길 염원하오며 경계 속에 더 단단히 여물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사은이시여, 우리 마음에 담은 간절한 염원들이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등불이 되어 상생화합하는 낙원 세상 이룰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오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법문은 대종경 제3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과 회보 일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나는 즉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무리에 합하여 이룬 것이오.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가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족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이상 대종교 제3 수행품 44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운용 주의사항을 각자의 생활과 마음에 대조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교전 54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교전 57쪽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워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매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다음은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은 6단 이삼성 교도님께서 이소성대와 마음 적공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일반 6단의 이삼성입니다.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현재 중구 정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교단 앞에 서는 게 이제 저의 주 직업이라서 교도님께서는 뭐 별로 긴장하지 않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른님들 하시는 강연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교단 앞에 서는 자리보다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강연이라는 것이 공부를 하고 실천을 했던 것들에 대한 공부담을 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준비를 많이 했을 때는 자신감 있게 학생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는 자리인데요. 공부했던 만큼 그 공부담을 교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이제 저의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가족으로는 일반 8단의 송은빈 교도와 어린이 교도 이현아, 이현승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네,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 중에 제가 있고요. 은빈 교도가 있고 현아, 현승이가 다 있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저희 앨범에 찾아보니까 저렇게 머리 깎았을 때 사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고희산 이혜권님과 요린교당 민타원 장덕현님의 일남 일녀 중 막내로 자랐으며 누님으로는 시카고 교당에서 작년까지 근무한 이성심 교무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원불교를 모태 신앙으로 만나서 이런 가족으로 자랐고 현재에도 이런 가족을 꾸린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훈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저희 집에 붙어있는 가훈 같은 표가 한 장 있는데요. 저희 집에 마음에 공들이고 꿈과 그리고 일에 공들이고 모든 인연에 공들이는 행복한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저희 냉장고 앞에 항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청년까지 이 법, 이 공부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할 법문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공부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대종경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무언가의 주제를 탐구해보는 그런 과제들을 주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거기에 대한 연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법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스로를 성찰하고 행동 원칙이 되어주는 법문이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 기도시 되뇌이는 법문이자 혹시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교당에서 제가 사회자로 매달 한 번씩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걸 낭독하고 있는데 가끔 인용하는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1년 전부터는 법문과 관련된 사진을 발견해서 카카오톡 프로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 대종경 법문 수행품 44장을 함께 봉독하셨지만 함께 봉독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종경 수행품 44장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네, 이때 이제 초범 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의 경지를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로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고요. 재불재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불보살과 세계의 모든 성현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법문은 대종사님께서 공부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공부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문을 쉽게 말하면 우리 속담을 또 연상하게 되는데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티끌모아 태산 이기도 하고 천리길도 네,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네, 태산도 티끌을 모아 이룬 것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을 내딛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이 법문의 내용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기 있는 어른님들께서 그것들을 더 생생하게 몸소 체험하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달 강연해 주신 월사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대종사님께서는 작은 적공들을 합하여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이소성대라고 표현하셨고 대종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못지않게 우리 원불교는 대종사님을 비롯한 선지님들의 이소성대 정신으로서 현재의 교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방언공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음 달 그 법인절, 법인성사의 경우에도 이 이소성대의 정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교단품 30장에서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하신 바 있고요. 즉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급속한 마음을 두지 말고 순서를 밟아 진행하고 보면 성공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품 44장으로 출발은 했지만 실제로 교전에 나와 있는 많은 법문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암교당도 수많은 적공들이 합해서 지금이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어른님들과 스승님들 그리고 사안의 적공들이 합한 결과일 것인데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당 회보에 보면 오늘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공부 학사 마련 기금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회보를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회보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총액이 표시된 게 원기 94년 4월 19일부터 총액이 표시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희사해 주신 분들 이름은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총액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저 때부터입니다. 그 금액들이 단순히 숫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공하신 수많은 인연들과
사업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10여 년 전에 보사님께서 안암 학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하시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회보에 학사 마련 기금이 이제 기재된 것이 이제 원기 9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모금액이 1,38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지난주 정도에 공지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건물 구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소성대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암교당의 적공들이 합하여 어떤 학사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2015년부터 공립학교로서는 최초로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 학교 체제에 관심이 많았던 상황에서 여러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고 학교 안팎에서 소소한 도전과 공부를 해오던 터에 만나게 된 학교였습니다. 어쩌면 최근 7, 8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것도 이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사들이 한 번쯤 근무해보고 싶은 학교지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미래학교는 누구나 꿈꾸는 학교지만 무엇이 미래학교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초기에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비판적인 시각들도 존재했고요. 갓 시작한 학교가 단기간에 미래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조급한 마음이 작용한 탓도 크고 외부에서의 압력도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러한 마음을 냈던 순간들이 많았고 그럴 때면 번번이 구성원들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대종사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초범 월성의 잘못을 범하거나 욕석심을 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학교는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것들의 하나 둘씩 공들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막연하게 미래학교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일기를 공유하고 동료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학생으로서 참여하여 서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미래지향적인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해서 미래학교로서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당 발표자를 그 분야의 전문가로 대우하였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열심히 연구하고 실행하며 공유하는 선생님을 우대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장려되도록 학교의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는 작은 실천들을 수시로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해서 미래학교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안암교당의 비전 서원문과 좀 유사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디어를 낼 때 저희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의 도출 과정 그리고 그 내용들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미래 혹은 학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전을 끊임없이 하지만 현재가 행복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고 실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학교는 조금씩 선생님들의 수업과 평가, 학교의 다양한 환경들, 학교 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해서 최근 2년간은 연 2,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고 국제 교육 포럼에 참여하는 학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미래학교를 7개까지 확대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 학교를 벤치마킹해서 미래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 5년간의 발자취가 정리돼서 단행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역시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뤄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거창한 구호가 아닌 소박한 마음 적공, 행동 적공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적공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적에 대한 상을 내지 않고 빈 마음으로 공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사정이 있음에도 학교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공을 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소성대는 결국 무아공공의 정신으로 함께할 때 이룰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사업 공부에 비해 이소성대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은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의 효과는 쉽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실제로는 욕석심이 많은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마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4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출가 여행 갔을 때의 일인데요. 바쁜 일을 뒤로하고 청정한 마음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일주일을 참여했습니다.
하루 이틀 선수행을 참여를 하는데 일심이 잘 모아지지 않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이 큰 걱정이기도 하고 이대로 일주일을 그냥 보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 도반들은 다 이제 훈련원에서 선을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천천히 걷고 있는데 그 영산 국제훈련원의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오신 한 아저씨 분이 인부 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유리 하나를 옮기는데 그 유리가 하나 깨질까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딛고 있는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의 모습과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게 됐고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했던 생각이 선원에 입선한 것이 공부의 시작이지 한순간에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려고 했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옮기는 아저씨가 본래 목표했던 곳으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발 한 발을 조심히 내딛는 것처럼 지금의 선수행은 어쩌면 호흡 하나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호흡을 챙겨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니 그냥 호흡 하나 챙기는 것 자체가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심이 완전히 모아지거나 뭐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거 하나하나가 좀 재미를 붙여보기 시작하면서 출가 여행을 잘 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부는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그리고 일하기 전에 잠시라도 챙기는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서 사경은 안암교당의 비전 서원문에도 들어있는 안암교도들의 공부입니다. 오늘 비전 서원문 함께 암송하실 때 아마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법동지들과 시작한 전서 사경이지만 두꺼운 전서만큼이나 사경의 진도는 잘 나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당 뒤편에 진열되어 있는 사경 완성본들을 보면서 초반에는 열심히 사경을 해보지만 바로 성과가 나지 않자 멈춘 것이 여러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난 출가 여행하면서 얻은 교훈 덕에 틈틈이 사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6개월 정도 휴직을 하면서 아침 일과 중 하나는 사경을 딱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하루 일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 생의 전서 한 권은 사경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하루 반 페이지, 한 페이지를 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경을 하는 것이 귀찮거나 힘든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법의 내 생활을 반조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스승님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에 대종사님과 같은 대과를 이루는 것은 아마 어렵겠지만 사경하는 순간에 한마음 챙겨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고 쓰다 보면 아주 조금은 스승님의 모습에 닮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심고를 정성스럽게 10년만 올려도 교당 일도 집안 일도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심고야말로 형상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적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산종사님 말씀 따라 매일 아침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공부, 살리는 일을 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감사로 일관할 수 있는 하루 되겠습니다. 나의 아이들과 지구촌 이웃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성과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내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과 동료들 혹은 가정의 아이들과 아내의 마음을 살아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원망 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참회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공부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하며 보냈던 시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루에 한 문장, 한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자는 다짐으로 작년부터 틈틈이 준비를 했고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지금의 적공들이 합하여 보다 큰 결과를 이루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그러한 적공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새벽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란 저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한 번의 엄교 또는 값비싼 교육을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교, 즉 마음 적공과 행동 적공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보온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저 역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제가 먼저 계문을 지키는 생활을 하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도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저희가 있었고 천도 법문을 같이 저희가 들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또 천도 법문이기도 합니다. 천도 법문에서는 영가가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새 육신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생에 이소성대가 아닌 영생의 이소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적공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생에서 적공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육신을 받게 될 것이고, 적공에 게으르다면 그에 해당하는 육신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한마음 다시 챙기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두렵게 하게 하는 법문이 되기도 합니다. 적공의 결과는 죽어서 가져갈 수 없지만 적공하는 마음은 죽어서 다시 오는 데 인과로 작용한다고 하니 이 생에 적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고 신타원 김혜성 원정사께서는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적공 보따리밖에 없다라는 말을 늘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서원은 은혜를 생산하는 참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이소성대의 방법으로서 신분의성의 공부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분의성으로서 지극하면 공부에 성취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저 역시 이 법, 이 공부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고 분발심과 정성심으로서 서원을 이뤄가는 공부인, 공공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6단 단원님들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자녀로서 한 일터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소성대의 정신으로서 적공하는 저희 단원님들 그리고 안암교당 교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실 성가는 168자 꽃이 피네 꽃이 피네입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 꽃이 피네 여기저기 하늘꽃 하늘 땅 가득하니 평화는 우리 참 평화가 우리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 꽃이 피네 여기저기 하늘꽃 하늘 땅 가득하니 개벽이들이 참 개벽이 되리다. 네, 이어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안암교당 교무님이신 전성욱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수삼 선교도님께서 이소성대와 적공이라는 주제로 수행품 44장 법문을 당신 예화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쏙쏙 이소성대가 마음속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소성대 작은 데서 큰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 교단 얘기도 하시고 내 적공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소성대 하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이것이 그냥 이치구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이소성대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거에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요즘 아파트값 엄청 오르던데 좀 사셨어요? 아파트 오르는 거 보면서 이소성대라는 생각이 드세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큰 것은 큰 걸로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돈 있는 사람이 결국 사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소성대가 어디 갔지? 이소성대 맞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작은 거 잘 모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해준 말씀인가. 진짜로 이소성대가 천리의 원칙이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탁 드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혹은 내가 그 과정을 보지 못하는 어떤 일을 보면 안 믿어지죠, 이제. 이소성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욕속심이 나고 요행심이 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소성대는 가까운 데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키가 190 좀 안 되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까 애기 사진도 하고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그만했겠죠? 갑자기 그러다가 이렇게 컸을까요? 우리 이삼선 교수님도 애기 사진도 있던데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밥 한 그릇 먹고 네? 부모님의 손길 한 번 있고 네? 염려 한 번 있고 걱정 한 번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커서 이런 모습이 됐겠죠. 근데 어른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언제 이렇게 컸대 그냥. 응? 눈 깜짝할 새 컸다고. 왜 그 말씀 하시죠? 좋아서. 좋아서. 좋으니까 얘기하시겠지. 왜 그래요?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래요. 과정을 모르니까. 과정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예요? 이소성대가 아닌 것 같다. 속는 이유가 뭐예요? 과정을 못 봤어요. 내가 그걸 모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소성대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커진 것 같고. 과정을 모르면 속습니다. 속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 속는 거죠.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이 시간이 모여서 내 일생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일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 들어야 되고 마음을 한번 잘 써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 아까 삼성교도님께서 미래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학교 선정이 갑자기 됐을까요? 미래학교 하세요. 그냥 마음에 드니까 위치가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앞에 그 얘기도 하셨죠.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해보려는 노력과 그것이 그 정책 결정자한테 보였겠죠. 그것이 모여서 미래학교 선정이 되고 또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선정됐다. 혜택 받았다.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렇게 하겠죠. 모르고 하는 얘기죠. 모르고 하는 얘기. 학사 얘기도 하셨죠. 학사 얘기도 10년 넘게 우리가 학사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간에 전세라도 얻어서 좀 혜택을 줘보자 해가지고 지금 여학생이 7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남학생도 2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확대시키고 큰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아마 우리 그 돈 모아놓은 거 그 결과만 보면 많이 모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았습니까? 폐품 그냥 어르신들 막 들고 오는 거 보면 진짜 이제 좀 그만 들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고 전 우리 교도님들 100명이 넘게 다 달라들어가지고 바자회에서 모으고 CD 팔아서 모으고 책 팔아서 모으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이소성대죠. 근데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모은 걸로 생각하고 갑자기 모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누죽걸산이란 말 아세요? 얼마 전에 그 원티스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무님 한 올려주셨더라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래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많이 누우면 빨리 가고 많이 걸으면 오래 산다예요. 근데 한 번 누우면 또 눕고 싶죠. 또 눕고 싶고 한 번 걸으면 또 걷고 싶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삶이 되기도 하고 아픈 삶이 되기도 하고 오래 못 가는 삶이 되기도 하는 거죠. 참 그거 듣고 제가 너무 웃겼는데 저도 지금 건강이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관절이 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쌓였냐. 저 엄청 건강했거든요. 운동 엄청 좋아했고 잘했고 근데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막 그러니까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한 거거든. 갑자기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병 어느 날 정기검진 했더니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왔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갑자기 왔을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거 한번 먹고, 하면 안 되는 거 한번 하고, 쌓이고 쌓여서 온 것이죠, 지금까지. 다만, 그 과정을 내가 하나하나 되뇌이지 않고,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일도 과정 없이 결과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데서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게 천리의 원칙이다. 이게 인과다. 그걸 모르니까 요행심이 나오고 욕속심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우리 삼성교도님께서 현아 현승이 사진 내놓고 자랑을 하셨는데 자랑 맞죠? 요즘에 어린이 모패를 보면 현아 현승이랑만 봐요.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수연이랑 지영이랑 또 왔는데 현아 현승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우리 이삼성 소은빈 교도님이 심교로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현아 현승이처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년 전에 결혼할 때 우리 현아 현승이가 이렇게 카드를 줬거든요. 저희들 같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있어요. 우리 저기 화장대 앞에 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한 열흘 후면 아마 아들 아빠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승이 같은 현승이 같은 아들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이니까 어른들이 걱정이 되시나 봐.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참 좋을 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이고 아빠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놀아준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아이고 이제 편한 밥 다 먹었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경험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고 다 그러셨는데 걱정을 지금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걱정 대신 염원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마음으로 좀 많이 새기는 말이기도 한데 걱정할 시간에 염원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야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고 막 어른들 그러시대요. 다 키워진다? 다 큰다 알아서. 근데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훌륭한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염려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걱정보다는 염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이소성대로 이루어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교도님들 처음에 저축조합 만들 때 뭘로 시작하셨죠? 그 보험이 저축을 하셨죠? 보험이 저축이 뭐예요? 밥 먹을 때 밥 짓기 전에 숟가락을 하나 떠서 따로 덜어놓고 그거를 모은 거죠.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저축조합 만들고 담배 끊고 술 끊고 한번 먹을 거 안 먹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우리 교단을 시작했고 그걸로 방언공사 하시고 방언공사 할 때도 막 한 번에 탁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삽 한 번, 망태기 한 번 치고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근데 모르는 사회에서는 또 원불교 부자지 않냐고 누가 막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으세요? 어디랑 친하다면서 막 이런 얘기 막 듣는데 그래요? 역사를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우리 선진들께서 어떻게 이 교단을 만들어 왔고 그걸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당도 우리 안암교당이 딱 50년 됐습니다. 올해 1971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기도문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장타원 김보연 대봉도님께서 어저께 11시경에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 그분이 초대 교수님으로 10년간 처음에 다 전세로 시작하잖아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10년 동안 제기교당 우리 안암교당의 전신 제기교당을 기초를 다주셨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우리 교도님들과
또 역대 교우님들이 모아서 지금의 이제 안암교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속에서 예? 시원하게 공부하면서 또 마음 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하면서. 이 교당도 다 이소성대가 아니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소성대의 원칙은 그냥 교훈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착하게 사는 거야가 아니고 떠날 수 없는 원칙이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원칙을 벗어나고 그거를 벗어나서 하려는 순간 정당하지 못한 길을 찾게 되고 그것은 쉽게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고대에서도 애기들하고 얘기해 보면 고원의 학생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보이는 걸 예를 들어주면 잘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죠. 마음 적공되는 거 보이세요? 아침마다 좌선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사경하시잖아요. 거기서 마음 이렇게 적공이 쌓이는 게 느껴지세요? 아, 내가 조금씩 이렇게 내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예? 아, 내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럴 때도 한 번씩 있어야 돼, 근데.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없는가 보다. 놓치게 되고. 특히 이 마음 적응은 특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 적공을 위해서, 마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지 그걸 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멈추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소성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잘 갑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근데.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소성대로 해도 방향이 틀리면 잘못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도 뭐가 있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향을 잘 잡고 차근차근 가도 정당하게 가도 굴곡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음양 상승의 이치가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것을 인정 안 하면 떨어질 때는 원망하고 올라갈 때는 좋아서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도 내가 수용을 해야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해도 굴곡이 있다 해도 내가 방향이 맞고 이소상대를 확실히 믿고 하나하나 쌓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최후 승리자가 된다. 그거는 내가 마음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음양 상승 따라서 넘어지고 안 하게 되고 방향을 틀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 보면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정당함이 바로 설 수 있는 규칙이나 법이 있어야 되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조금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싸우고 정당함을 찾으려고 하고 바른 길로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끊임없는 과정이죠. 그럼에도 은혜다 그러셨죠. 자, 작은 것으로서 크게 된다.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천리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지금 내 마음을 키우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저 책자를 만들려면 한 권 한 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 써가서 완성이 된다. 그것은 작은 것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큰 것이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작은 것으로서 크게 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을 쌓아서만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놓아서 크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소유무이치입니다.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을 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관념,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어떤 가치 놔야 큰 내가 드러나는 거죠. 놓지 못하면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마하면서 같이 그냥 곁들인 생각이고요. 오늘 이소성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소성대가 천리의 원칙이고 이것이 인과고 정말 떠날 수 없는 일인가 확신이 들어야지 내가 지금 쌓는 적공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그것이 흔들리면 놓을 수밖에 없고 설사 내가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속게 되므로 내가 설사 모른다 해도 넘어가지 않고 이 원칙이 분명하다는 것을 잡고 가야 속지 않고 지금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삼성 교도님께서 강연을 잘 해주셨고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또 연마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확신을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러보실 성가 두 번째인데요. 174장 물질이 개벽되어입니다. 물질이 개벽되어 풍요로운 세상 너나 없는 마음으로 나눠 갖는 즐거움 한우란 한 가족 함께하는 웃음 속에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세상 우리 다 함께 낙원 만들세 정신이 개벽되어 풍요로운 세상 진리를 신앙하고 도덕으로 훈련하면 복과 해 풍요로워 거룩하여라 은혜가 넘치는 성스러운 세상 우리 다 함께 낙원 만드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현희 지휘자님이 나오셔서 함께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그동안 못 불러봤던 새로운 성가도 배울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네, 이러한 성가 지휘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신 서울교구 사무국 김지영 교무님께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네, 좀 시국도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법회에서 또 즐거움이 느껴지고 또 각 교당들마다 또 이러한 법열과 또 화합이 가득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또 교구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 시간이 또 소중한 시간이 되고 조금씩 이소성대처럼 이 시간이 하나의 발자취가 되고 기틀이 돼서 또 저희 서울교구 그리고 이제 교단이 점점 더 이러한 법열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또 차근차근 나아갈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가는 법회 30분 전 10시부터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당 소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5일 일요일부터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대각전에서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13가정 54영위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코로나19 희생영가를 위한 특별 천도제가 있었습니다. 8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방에서는 정전 제2교육편 일원상의 진리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김혜강 교도님을 비롯하여 청년 20명 등 총 29분이 참석하셨고 하셨습니다.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 청년들은 워크샵 법회 후 남산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다원 김보현 대봉도님께서 열반해 드셨습니다. 제2교당 초대 교무님으로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봉직하셨던 창타원 김보현 대봉도께서 11일 토요일 오전 11시경 84세의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발의는 13일 오전 10:30분으로 박세윤 교무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회사 금액입니다. 허대신, 김현복, 박성묘, 신혜운, 권수정, 김시머라, 박희연, 김경혜, 이태성, 김여은, 박희정, 서현정, 심현승, 이도신, 김상인 교도합 24만 5천 원, 마산교당 장명수 교도 1만 원, 합의 25만 5천 원이 모금되어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3,700여만 원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합력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14일 화요일부터 19일 일요일 원광대학교 교학사 청강민 예비교무님이 안암교당에서 실습하실 예정입니다. 15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제2교육편 이론상 진리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합니다. 다음 카페 영상 자료실 유튜브에서 엄불교 안암교당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회장단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19일 일요일 미인회는 단체 카톡방에서 일기 공유하고 감정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훈련이 당일 1일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오덕훈련원이고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성욱 교무님과 김상현 청년 도우미가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훈련비는 일반 5만 원,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단별로 참석 인원 파악하셔서 오늘 중으로 교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온불교 교사 한민족과 한반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학기의 수요 공부방은 종강하고요. 4주간 방학 후 8월 26일 2학기 개강 예정입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4시 청년 문답법회 대종경 제14 전만풍을 공부합니다. 청년 휴가법회는 8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 교무진과 차명섭 청년 간사 예정이십니다. 출가 여행 답사 및 교당 직원 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장소는 제주국제훈련원입니다. 8월 2일 일요일은 일반 학생 어린이 휴가법회입니다. 네, 오늘 받으셨을 텐데요. 법인절 법문 사경 키트를 단별로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문 사경 키트는 작성하셔서 법인절 때 완성하신 분들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회 출석은 당분간 온라인 출석도 인정합니다. 법회 수공 모두 카페에 올라온 후 일주일 안에 기도식을 포함한 전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단장님께 메시지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3주 안에 보시면 0.5일은 인정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출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화단 회에 떡과 물을 드립니다. 멀리 가시는 분만 무건으로 드시고 가시고 다른 분들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양은 3단에서 해주시고요. 다음 주 공양은 6단에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법회 후 청소는 일반 8단에서 다음 주 법회 후 청소는 일반 2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기 105년 7월 10일 안암 정례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의 기운으로 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